하나 더 해볼까요? 재밌는데요. 자, 안변에 살 때 이 해몽 이야기가 또 하나가 나옵니다. 이성계의 꿈에 여러 집의 닭이 일시에 울고, 닭이 막 일시에 울었다는 거예요. 허물어진 집에 들어가서 석가라 3개를 지고 나왔고, 꽃이 날리고 거울이 떨어지고, 이런 꿈을 막 동시에 꾼 거예요. 놀라 깨었더니 웬 노파가 그 옆에 있더라는 거죠.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이에요? 낮잠을 잤나? 그 노파는 뭐 하는 노파죠? 그래서 그 노파한테 당장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징조요? 라고 물으려고 하자 노파가 만류하면서 스톱! 말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장부의 일은 보잘것없는 여인네가 알 바가 아닙니다. 서쪽으로 가면 설봉산 구란에 기이한 스님이 계시니 가서 물어보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이 꿈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아까 그 서산대사의 그 얘기보다 좀 더 뭔가 스토리가 꾸며져 있죠. 꾸며져 있다는 거는 그 뒤에 더 뭔가를 덧붙였다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태조가 찾아가서 예를 행하고 물으니 스님이 말하기를 여러 집의 닭이 일시에 운 것은 닭이 어떻게 울어요? 꽃기호 하고 울잖아요. 고귀위, 고귀위, 높은 자리, 높고 귀한 자리라고 하는 걸 여러 닭이 동시에 합창을, 그렇죠, 떼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높고 귀한 자리에 오를 것이요 라고 하는 이런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대량원군이 꾼 꿈에 고귀위가 있었잖아요. 이거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를 여기다 갖다 붙여준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대량원군, 고려 현종이 꾸었던 꿈을 이성계가 몇백 년 뒤에 똑같은 꿈을 또 꿉니까? 그 이야기를 또 하나 갖다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석가래를 진 것은 왕자고, 꽃이 떨어지고 거울이 떨어진 것은 왕이 될 징조이니 입 밖에 내지 마시오 라고 해몽을 해줬다는 거죠. 자, 이래서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고려 말에 이성계가 무학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만들어진 재미있는 이야기일 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려 후기에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이성계가 무학을 만났다는 근거는 없다라고 판정을 해야 옳겠죠. 그러다가 조선이 건국되고 무학이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변계량이 지은 무학대사 비문에는 1392년 10월에 무학을 개경으로 불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0월이면은 조선이 건국된 지 석 달 뒤에요. 이성계가 조선 건국하고 석 달 뒤에 무학을 개경으로 불렀다라는 거죠. 태조실록에는 10월 9일에 무학을 왕사로 삼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려 시대에도 되지 않았던 왕사를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된 거예요. 이래서 왕사가 되니까 당연히 국왕이었던 이성계를 자주 만나게 되겠죠. 자, 왕사가 된 다음에 무학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태조실록과 무학대사 비문은 조금 다른 설명을 합니다. 먼저 태조실록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10월 11일이 그러니까 무학을 왕사로 삼은 이틀 뒤가 되는 거죠. 마침 태조의 생일이었으므로 건국 당시 처벌받은 고려의 구신들을 사면했다. 뭐 이색을 비롯한 이 사람들을 사면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록만 나오는데 무학대사 비문에는 이 사면이 무학의 건의에 따른 것이었다라는 말이 덧붙어 있습니다. 실록에는 없는 말이 무학대사 비문에는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 기록을 믿을지 말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태조실록에는 무학의 건의에 따른 것이었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사 자초를 청해서 선을 설법하게 했는데 자초가 능히 종지를 해설하지 못함으로 중들 가운데 해설하지 못함으로 스님들 가운데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무학이 공부가 좀 덜 됐네 이런 뜻을 풍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같은 시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태조실록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의 서술을 하고 있고, 그거에 반해서 무학대사 비문은
비문이라 또 그런 거죠. 무학의 주인공이 되는 글이니까요.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서술하려고 노력을 했다. 자, 그렇다면 태조실록의 기록과 무학대사 비문의 기록을 대조해 가면서 최대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이런 노력을 하면서 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무학을 불렀을까요? 태조가 불렀죠. 이성계가 불렀죠. 그런데 옛날에는 모든 일을 왕이 했다고 뭐 하는 수도 있으니까 이성계가 부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불렀는데도 이성계가 부른 것처럼 이렇게 기록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틀림없이 이성계가 개인적으로 부른 것이다.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을 건국했을 때 그 관리들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죠. 고려 말에 불교를 배척하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그거 있잖아요. 숭유, 억불 이런 걸 내세우고 세왕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스님을 불러다가 왕사로 삼는다? 이런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왕사로 삼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려 말에 한번 사건이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1390년, 그러니까 고려가 멸망하기 2년 전에 공양왕이 찬영이라는 스님을 불러서 왕사로 책봉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이때 척부를 주장하는 성리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 공양왕의 뜻을 좌절시킨 적이 있습니다. 왕사를 임명하는 것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무학을 왕사에 임명한 것이 가능했다? 이거는 새로 왕이 된 이성계의 강력한 의지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될 일입니다. 또 있어요. 1390년에 같은 해입니다. 공양왕이 개경에 있는 연복사라고 하는 절의 탑을 새로 쌓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건축물을 새로 쌓는 것을 중창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복사탑 중창인데 미수 사건이에요. 공양왕이 이걸 하려고 했는데 또 신하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걸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연복사탑 중창이 미수로 끝나게 돼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고려 말에 있었고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아마 더 강화가 됐을 텐데 무학이 왕사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신하들을 모두 억누를 수 있는 어떤 힘, 강력한 힘, 이것이 작용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태조, 이성계의 고집 이거겠죠. 누가 무학을 불렀을까? 태조가 불렀다. 왜 불렀을까? 이성계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도, 그래서 조정에서는 숭유억부를 그렇게 막 내세우는데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내탕이라는 거는 왕실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재산이니까 내 맘대로 쓸 수 있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돈을 들여서 승려들을 공양하기도 하고 부모의 기일에는 승려들을 모아서 불경을 읽도록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의 명복을 비는 이런 행사를 벌이는 거죠. 이거는 국가 재정이 아니고 내 돈으로 하는 거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내 돈 내산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마 해가지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스님, 그 스님을 필요로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바로 무학이었던 거예요. 이성계의 개인적인 픽, 무학대사가 조선 건국 후에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태조에게는 무학대사가 꼭 필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무학대사가 조선 초에 한 일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왜 태조가 무학을 불렀을까? 무학대사 비문에 의하면 무학대사가 한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도 후보지에 동행한 일.
자, 천도를 하려고 여기저기 후보지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때 무학대사가 동행을 했어요. 천도에 관한 자문이 필요했다. 이거 하나를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연복사라고 하는 절에 대장경을 안치하고 불사를 주관한 일, 이것이 무학대사가 한 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복사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지홍과 나홍의 현창 사업을 주도한 일입니다. 이건 불교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성계가 필요로 한 일이고, 세 번째는 그거 해주는 대신 무학이 받아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성계가 무학에게 필요로 했던 일, 이성계가 무학을 불렀던 것은 이 앞에 두 가지, 천도 후보지에 동행하게 한 것과 연복사의 불사를 주관하게 한 것과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연복사 얘기부터 해볼까요?